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드디어 이번 주도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7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위주의 조정이 나왔고요. 이 배경에는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이라던가 S&P라던가 이런 주요 종목에 포함된 상위 종합지수는 하락을 한 반면에 러셀 2000이라고 하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종합지수가 3% 이상의 급등을 했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인 면이 있고요. 코스피도 동반 하락을 한 시세를 보였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랑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커플링이 되고 그 시세를 이어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질 줄 알았을까요? 네, 저는 알았습니다. 노랑보라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어제 콘텐츠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CPI가 3.0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가 되면서 이거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고 있다. 어쨌든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선물이 갑자기 팍 튀었거든요. 근데 미장 시작하기 전에 쪼르르르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원웨이로 미국 시장이 밀리는 그런 시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 CPI 지표를 알았을까요? 저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팔고 싶어 합니다.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이 더 큰 거예요. CPI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수급 논리로 하락이 나왔고 이거 빠지니까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근데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형님들이 팔고 싶으면 파는 거다. 이런 것들 어제 미리 이야기 드린 거라서 경제 지표보다는 이런 시그널이 더 먹히는 그 어떤 수급 논리 그리고 이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더 먹히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S&P도 마찬가지고요. 또 니케이도 보면은 보라 시그널이 존재하고 대만도 보라 시그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탁탁탁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나온 것이었다. 그러면 당장 미 증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바로 올립니까? 아니면 더 빠집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제가 세력이면 여기서 바로 올리진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5% 이상 미니멈 5%까지는 빠져줘야지 이거 좀 매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커플링이 지금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이거 당장 들이대기보다는 조금 빠지는 거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나마도 오늘은 첫 하락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대로 쿠션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션이 없었다면 코스피도 아마 오늘 조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빠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일단 제가 이 추세 라인을 상단과 하단과 중심 라인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괜히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중심 라인 아래쪽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요. 중심 라인의 위쪽으로는 매도의 관점으로 차익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증시라는 게 이 밴딩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증시라는 건 여기서 오버슈팅도 나오고 언더슈팅도 나오고 요 안에 작게도 움직였다가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라갈수록 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유 주식을 조금 더 줄여가고 내려올수록 매수의 마음을 가져가면서 좀 더 나눠서 받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라면 야 이거 랠리가 이어진다고 해도 요 정도 올랐으면은 한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단순하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격도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 이격도를 수렴할 수 있는 61선이 최소한 21선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렴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한번 남겨봤던 거고요.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거 86,500원 여기서 제가 일단 한번 차익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 얘기 드린다면 뭐라고 했냐면 81,000원에 다시 사도 된다고. 삼성전자는 더 갈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봐도 저는 안 할 거지만 삼성전자만 하시는 개인 투자자라면 이거 81,000원 여기까지 와서 다시 사도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뭐 엄청나게 빠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적당한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제 뭐라고 얘기 드렸죠?
SK 하이닉스의 시총을요 제가 180조 정도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25년의 밸류를 현재 주가에 녹여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26년 것까지 먹이려고 하면은 25년에 이어서 뭔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25년과 26년에 실적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럼 뭐죠? 성장 둔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체전지의 캐즘과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27년의 밸류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27년의 밸류를 끌어오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려면 27년의 밸류 언제부터 만나요? 26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따라올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꾸준하게 개선이 돼요. SK 하이닉스는 한 번에 딱딱딱 강하게 개선을 해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에도 살짝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주식 빠질 거 알았나요? 현금 만드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어제 남겨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빼먹어도 된다. 강력하게 현금 10% 이상은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한다. 이게 어제 남겨드린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해드렸고 미국 증시가 노랑보라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한번 눌릴 자리라서 지금 뭐 바로 눌린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눌릴 것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현금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마음 편해요. 현금 제가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미친 바이오도 잠깐 쉴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오늘 상징적으로 알테오젠 나름대로 강세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 눌리다가 그래도 오늘 상징적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나 HLB 뭐 HLB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뭐 미친 바이오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쿠션을 아주 잘해 주었다. 다른 종목들이 이제 눌렸을 때 HLB가 강하게 더 많이 눌려주면서 다른 종목이 그래도 뭐 3% 빠질 거 2% 빠지게 하고 1% 빠지게 하고 쿠션을 아주 잘해 주었다. 이 정도 엄청 역할을 잘해 준 거예요. 그래서 HLB가 조금 더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낙폭이 뭐 3% 받을 거 2%밖에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쿠션을 해줄 것 같은데, 미친 바이오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바로 삼천당 제약이죠. 삼천당 제약이 노랑 시그널을 만들고 이거 이제 당장 가기 힘들어요. 가도 쉬었다가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 드렸고요. 시노펙스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시장에서 미친 바이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표이다. 그리고는 뭐 알테오젠을 한번 우리가 뽑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노펙스랑 삼성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한번 쉴 자리가 됐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 순환매는 돌겠지만 바이오 업종 자체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친 바이오도 잠깐 쉴 시간이라고. 그리고 오늘 이런 착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중소형주가 올랐으니까 야 이거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자체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중소형주 오늘 배팅했으면 이거 이제 주말 내에 마음고생 좀 하실 겁니다. 바이오가 조금 더 눌려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걸릴 구간에서 걸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어제 오전 브리핑에 뭐라고 드렸냐면요. 지금 바이오라면 대형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리고 세포치료제, 진단, 중소형주 어제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오늘 전광판 잠깐만 보고 다시 이따가 보기로 할까요? 오늘 보면은 일단 대형주, SK 바이오팜,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유한양행, 정근당, 동아이스티 나름대로 대형주 치고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치료제 뻘긋뻘긋하죠. 물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가 빨갛긴 하지만 플랫폼보다는 세포치료제 쪽으로 뭔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진단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이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도 오늘 제약업종은 HLB가 쿠션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강세 흐름은 그래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는 제약업종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한 번 더 장대 음봉은 나와줘야 돼요. 냉정하지만 제가 바이오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한 방 정도는 견뎌내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엄청나게 큰 상승 만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놨다. 제가 정확히 이날 만들었거든요. 현금이요. 이날 만들었을 때 이거 파란 라인 타고 왔는데 떨어지면 한 번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때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빠지고 나서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 빠지면은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수만 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추가로 또 뒤늦게 올라가는 아니면 다른 섹터, 다른 업종 이런 것도 공략할 자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종합지수가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만드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빠지면 기회다. 이번에 없는 사람도 바이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올라서 오늘 버틴 게 아니라요. 지금 키높이상 우리 시장이 못 가더라도 미국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도 지금 키높이가 미국이랑 안 맞아서 이거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 못 올라가요. 뭐 HLB가 쿠션을 해줄까 오늘은 올랐는데 HLB가 버팀목을 해줘버리면 또 바이오들 살짝 재미없는 움직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잠깐이나마 잠깐 쉴 시간이다. 그리고 2차전지 단기 바닥의 기준을 충족을 했나요? 못했나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의 블록딜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전지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2차전지들 너무 매수하고 싶습니다. 현금도 많고 사고 싶은데 조금 더 참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한 번 더 수급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제 업종까지 모두 약간 애매하다. 2차전지도 애매하다. 주도 업종의 강세를 점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테마정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 업종을 좋은 가격에 공략할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근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선 반드시 일어날 게 참을성, 좋은 가격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얘기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HLB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분석을 드렸어요.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ABL 바이오랑 뭐 리아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매수 선상에서는 조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도 이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올라가는 거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걸로 어제 시와 한가를 갖고 오늘도 나름 반등은 했지만 아침에도 꼬드기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보는 HLB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당장 가기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선 지금의 시총이 조금 비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은 CPI 발표가 있었는데, 뭐 시장의 기대 하회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는 9월에 거의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바이오가 조금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뭐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런 상간에 지수가 뭐 올라가는 이런 거 못 맞춥니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큰 환경적으로 이 추세, 파동 이런 것들은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CPI 발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급 논리적으로 시장이 한번 눌릴 자리였다. 원래 CPI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빵 떴어야 돼요. 근데 시장 자체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9월에 93% 나왔으니까 그럼 12월에도 하겠네. 어라? 이번에 한 번 한다더니 두 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 돈다고 했죠 제가? 경기 침체 우려감. 이게 시장이 되게 웃긴 거라니까요. 얼마 전에 8번의 금리나 기대감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여름까지.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거 8번 하면 뭐라 그랬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다. 아니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8번 연속으로 금리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시장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어렵다 라고 제가 콘텐츠에 남겨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이 되고 또 경기 지표가 만약에 부러지는 게 보이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진짜 내년 여름까지 8번 전망 나온다? 그럼 시장 부러집니다. 부러졌다가 다시 갈 거예요.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부러지는 강도가 조금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간 지점,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죠? 연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적당히 립 서비스를 하면서 맞춰가긴 할 건데, 일단은 금리 인하 전망이 너무 많아진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마냥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M7에서 차익 시대가 매우 도드라졌고요. 그동안 뭐 얘기 들었던 내용이에요. 개별주랑 중성주의 순환매가 돌고 주도업종보다 맨날 주도업종만 노래를 부르던 알파제가 이번 주 들어서 주도업종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도체가 좋나요? 안 좋아요. 그럼 2차전지 할 수 있나요? 2차전지도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는요? 바이오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것도 가는 것만 갑니다. 그리고 뭐 중성주까지 한번 훈풍이 불었지만 다음 주에 조금 쉴 구간이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 주까지만 참으시라고 했어요. 왜? 지난주 화수목에 개인들을 엄청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참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수급이 풀리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시그널을 누가 주고 있냐면 코스피의 전기차 대형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슬슬 시장이 빠지던 뭐던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상방 제한이 걸리고 기아차, 현대차도 한번 낼 일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금융주도 갈 만큼 가줬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냐면 헬스케어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이제 코스피의 지수를 올려줘야 돼요. 이미 종합지수가 2.900P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급의 교환, 파동의 교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눌린다고 해도 미선물이 우리 장중에 한번 치고 올린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 시장이 열렸을 때고 미국 시장 뚜껑 까보면은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밤에 PPI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시장 한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림이 한 방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 반등하더라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그래도 5% 정도는 고점 대비 5% 이상은 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조 드려보겠고 뭐 SK 하이닉스 얘기 아까 해봐드렸고 주도 중에 교체 그리고 금리 여기도 함정인데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수혜를 헬스케어 쪽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 쪽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 반면에 또 함정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시장에 오늘만큼은 혹시 바이오가 아침에 잠깐 튄다고 추격 매수거나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켜보시자. 물론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바이오가 나름대로 힘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윗꼬리단 종목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한번 바이오가 조금 더 쉬는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HLB 관련해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 이거 애초에 누가 그렇게 빨리 FDA 승인이 난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심사를 할 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서류 준비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수급이 분다면 누가 그러더랍니다. 목요일 어제까지 2차 전지 수급 정리가 필요했다. 길면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2차 전지까지도 조금 몸살이자. 월요일까지 보면서 다음 주에 대응할 부분들이 꽤나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어떤 매수 포인트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거 조금 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결론은 이미 얘기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오늘 수급 흐름 보면은 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잡아줬어요. 코스피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3,000억 정도, 하이닉스를 1,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두 개 종목에서만 한 5,000억 정도? 오늘 총 6,000억 매도했는데 5,000억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매도로 안 끝나고 조금 더 매도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쪽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은 딱히 뭐 어떤 포지션이 없고 콜 포지션에 대한 차이, 풋 포지션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크게 의미 가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 코멘트인데 어제 하루 빠지고 끝날 거 아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중소형주 오른다고 현금 맞는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주 기약하시라. 미리 얘기 드렸고 상승장 속의 조정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인버스도 하지 마시라.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갈 때 지금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 인버스 잘못 사면은 물리면 이제 날아가거든요. 이게 인버스가 처음에 사람들 모두 다 한 100만 원 정도 시작해요. 그러다 이거 물리면은 200만 원 해볼까? 아니면 추격 매수 해볼까?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500만 원. 그리고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야 안되겠다 빨리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넣어야지 빨리 이거 탈출해야겠다 이러다가 물량 커지다가 나중에 몰빵도 되면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 거죠. 시장 빠져라 미국 빠져라 이러고. 그래서 인버스는 지금 건드릴 구간 아닌 것 같아요. 인버스는 제가 보는 건 연말 정도에는 한 번은 할만한데 이것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추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 제가 또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 오늘 중소형주가 강세 보이는 거 특히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게 오늘은 한번 올려놓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도 미국도 바이오가 올랐거든요. 이게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같이 빠져버리면은 도망갑니다. 투자자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면은 대형주 팔 때 중소형주를 올려줘야 돼요.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올리면 어떻게 하죠? 야 중소형주인가 봐. 그러면 세력들은 대형주 팔고 작은 돈으로 중소형주 쿠션만 해줘도 이거 굳이 크게 매수 안 합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들은 대형주를 팔고서 이 돈을 고스란히 중소형주를 사요. 그리고서 한 대 같이 얻어맞는 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게 고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하락이 다 나올 때 오르는 종목 없이 다 빠집니다. 이 다 빠지는 게 한 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장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20.4조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19.9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장고가 그래도 19조 미만까지는 한 번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아니면 차라리 지금 시장을 잡아먹는 미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을 하던가. 그래서 삼청당 시노패스가 양봉 키는 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뭐 이런 것 좀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가 어제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밀리는 게 맞는데 어제 강세 만들고 오늘 안 밀리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차전지 대형주가 지금 돌리려고 하는 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정도가 블록딜이 일단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수급의 갈무리가 한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전지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쪼르르 이제 배팅을 준비해 볼 시기가 와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의 어떤 시그널이 느낌적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막상 올라가고 있을 때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래서부터 예민하게 느껴야 돼요. 이걸요. 제가 보는 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나왔어요. 이제 2차전지 지하 동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두 달 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제 이거 지하 동굴 나왔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바이오는요, 2차전지 이렇게 올라가면 바이오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 지금 주인공은 바이오니까요. 이거 왜 얘기 드리냐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바이오가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의 2차전지처럼. 이게 수급 교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반도체가 막 올라가니까 바이오가 물밑에서 올라갈 놈들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빠바바바박 때리고 있으니까 2차전지가 그 다음 순서로 나 올라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 요거를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투자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 순환매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이 특히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섹터를 적절히 옮겨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2차전지만 해야지, 나는 바이오만 해야지, 나는 IT만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지루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바이오 팔면 아마 2차전지도 실어놓고, 이제 비율이 지금은 뭐 8대2 정도, 7대3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번 이제 바이오를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5대5가 되겠죠. 바이오랑 2차전지랑. 그리고 점차 바이오가 줄어들고 2차전지가 늘어나고 반도체가 이제 새롭게 하나, 둘, 셋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2차전지 비중이 7이 되고 바이오가 뭐 한 1 정도 되고 IT가 2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분배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2차전지 갈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2차전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베타제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뭐 수익이 났다 모았다 이런 것보다 편하네요. 든든하네요. 그리고 차익해 두었더니 오늘 시장이 오르건 말건 너무나 침착하게 보냈습니다. 어제 CPI 발표 나온 거 보고 미국 시장 막 올라가니까 이거 보면서 잠드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급락해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현금 뭐 많은 건 아닌데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양방향을 열려놓는 그런 대응, 아무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얘기 드릴 것 같이 여기서는 이제 A 하나 빠졌고 이게 B 반등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거 C로 끝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보는 건 이 복합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합 하락의 기준이 아마도 여기서는 일자로 쭉 길게 엄청나게 무섭게 빠진 거잖아요. 쉬지도 않고 여기서는 한번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눌리는 걸로 보고 있다. 눌리는 폭이 길게 빠지면 811포인트, 진짜 많이 빠지면 뭐 8%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요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짧게 만들면 이거 정도만 깨도 한 828포인트 여기만 깨도 일단은 성립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200일선 지지 정도는 한번 받아주려고 버틴 거잖아요. 여기선 200일선 맞고 내려왔지만 여기선 200일선 지지 받고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방향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얘기 들었던 건 이 정고점 부분, 여기를 넘어서면 코스닥이 이거 여기서 하락 이미 끝났고 올라가는 중에 쉬었다가 바로 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붙어야 돼요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겠습니다. 어떻게 상향하냐면 추세 라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아마 요 라인, 당장 월요일날 860포인트만 넘어가서 안착으로 마감이 된다고 해도, 당장 월요일날 요렇게만 마감이 된다고 해도 아마 이거는 미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현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현금 투입이 될 수 있겠죠.
조금 더 편하게 매매가 가능해지고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못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200일선 지지 구간을 지속 확인하다가 200일선 깨지면은 이건 이제 여기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일선을 안착하고 있으면 언제 돌리나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고 있으니까 대응점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테마주, 개별주 전혀 뭐 가는 거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뭐 개별주에서는 움직인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영일만 테마주도 아이고 오늘 많이 빠졌네요. 한국거성공사 7%나 빠졌고요. 딱히 뭐 저출산 정도가 지금 움직이면 하는데 이런 거 뭐 반응 없죠. 그래서 오늘 개별주, 전력주도 움직인 거 없고 전선주도 그렇고 원전은 진짜 왜 움직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로봇주는 두산 바켓이랑 이제 합병하면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두산 바켓이 돈 벌어주면은 두산 로봇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왔는데 이거 다 뭐죠? 꼬시기잖아요. 윗꼬리 파티 일어났습니다. 이거 따라붙었으면 무조건 물린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실리콘2가 12% 빠지면서 이거 우려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 이탈한다 뭐한다 이러고 하면서 IT는 삼성전자랑 헤니스 힘못 쓰니까 당연히 못 가는 게 맞을 거고 의료 비용기기주도 뭐 딱히 재미없는 그런 흐름. 신재생에너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세워놓고 이상한 말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치매 알츠하이머 이쪽으로 조금 의심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민주당 주자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자가 교체가 되면 그때서야 한번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각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서는 엄청 강세 보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빠지면서 코스닥 업종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수급이 들어간 정도예요. 딱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엄청난 뭐 호재가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HLB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요 쿠셔닝을 해줘야 되는데 HLB까지 같이 빠져버리니까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위한 수급이 에코프로 정도에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엔 강세 보였고 LG에너솔루션도 뭐 양봉 이렇게 뻗습니다. 어제 또 강세 보였는데 그 강세 흐름을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유지를 해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제 올랐는데 오늘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다. 그러면 업황 개선 업종에 수급이 들어가고 저가 매수가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도.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이제 수급이 들어갈 차례가 됐어요. 대형 헬스케어 가는데 얘네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라도 셀트리온 삼바가 움직여야지 바이오가 진짜 대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제 슬슬 대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SK 바이오팜 진짜 안 죽였고 이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싸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한번 움직였고 뭐 정근당, 동아이스티 이런 거 다 대형주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이런 거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폐질환 치료제 쪽으로 오늘 부각이 됐는데 이거 계속해서 오스코텍 바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가 오늘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는데 3천당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뭐 ABL, 리가캠, 알테오제 이런 친구들이 강세 한번 보여줬고 그동안 많이 안 움직였던 한오바팜, 메지온, 매드팩도, 퓨처캠 뭐 이런 친구들도 한번 움직여줬네요. 그래서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움직였고 지금 진단 쪽으로도 어쨌든 제가 AI 진단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AI 스퀘어 그다지 안 좋아하지만서도 한 번은 수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딱히 의미부여하지 말고 추세 상승 나온다? 의미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오히려 세포치료 쪽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요 정도.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은 강세 보였지만 다음 주는 과연 또 강세를 보일까요? 이거는 물음표다. 물론 가는 길에 나는 뭐 보유자 입장에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다. 더 가져가고 싶다. 그냥 가져가면 돼요. 왜냐면 요 가는 길에 내가 여기 있었으면 요 가는 길이 여기 조정이니까. 근데 뭐 신규 진입을 하는데 지금 막 개별적으로 뭐가 올라간다고 따라붙으면 뭐다? 이거 물렸을 때 마음 아픕니다. 이거 일단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업종 자체가 좋은 방향을 만들어줄 때 붙는 게 훨씬 마음 편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거든요. 그럼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파동 안에선. 큰 파동 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리고 7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이제 6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전저점 여기 부분까지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한번 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라인을 빨리 뚫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빨리 뚫어주면은 초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못 뚫어준다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810일까지는 가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810일까지 빠지면 대충 4.5%는 빠져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로 끝낼까요? 제가 보기엔 신용장고 한번 털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8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혹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나스닥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격도 수렴하는 과정을 우리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함께 맞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시장만 빠지고 미국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또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흔들릴 때 또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일단 종합지수가 빠지더라도 뭐 개별주 가는 놈들은 또 갑니다. 지금 보면 뭐 삼천단 제약도 살짝 꺾인 것 같지만 계속 가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안 부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합지수 신경 안 쓰고 내가 가진 종목을 끝까지 보유해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 그러나 이제 약간의 비중, 뭐 20%든 30%든 이런 비중들은 종합지수와 발 맞춰서 템포 맞춰서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은 시장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 겪지 마시고요. 현금 만드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라, 이게 1번이고요. 현금 없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유하시라. 지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 진짜로 뼈아픈 하락은 연말 혹은 추석이 지나고 이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현금 만들자고 하면은 진짜 현금 조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극복이 가능하고 요거 조금 넘기면 이제 미친 상승 나와주는 거 기다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보다 시장의 종합지수가 박스권을 만들 때 내 계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계좌가 이 구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야지 나중에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내 계좌가 따따블로 복리 효과로 터진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최대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이 저는 반등하다가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뭐 PPI 지표가 얼마나 시장을 휘두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는데 뭐 장중에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등이 엄청 강할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조금 고생시키지 않을까. 초반까지 제가 이번 주 중에 계속 얘기 드렸죠. 다음 주 월화까지, 그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코스닥 지수보다는 제약업종 지수 보면서 바이오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더 고민하고 싶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 코스닥이 이만큼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코스닥이 안 빠지더라도 제약업종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는 이거 기회를 볼 것 같아요. 당장 근데 이거 한 방 빠졌을 때가 아니라 빠지고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하고, 보통은 이거 아래꼬리 이렇게 한 번씩 달아주거든요. 아래꼬리 다는 것까지 종가상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제약바이오 한번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공략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정리 한번 해봐드리고, 저는 진짜로 마무리 짓고 주말 보내고 일요일 8시입니다. 일요일 8시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요일 라이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가 팍팍팍팍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 열심히 할게요. 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